신청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교사 최행준입니다. 오늘부터는 전에 예고했던 대로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자동 카메라가 아니라 수동 카메라 촬영 방식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 모드로 어떻게 조리개와 셔터 속도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잘 조정해서 아름다운 또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DSLR 카메라나 아니면 미러리스 카메라를 모두 구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찍으면 훨씬 더 다이나믹한 효과가 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수동 모드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수동 카메라 작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전문가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수동 모드로 DSLR 카메라나 여러분들이 미러리스 카메라 그러니까 좋은 장비를 샀을 때도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금방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계속 자동 모드로 놓고 또 이런저런 어플들 얼굴이 뽀샤시하게 나오는 어플들만 사용했다가는 여러분들의 사진 찍는 능력이 크게 발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지금 갤럭시 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 폰을 기준으로 어떻게 수동 모드를 촬영하는지 카메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 어플을 시행하면 이런 방식으로 사진이라고 나오는데요. 사진이고 이쪽은 동영상 그리고 사진 그리고 뭐 라이브 포커스 싱글 테이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 모드로 찍으면 그러니까 자동 모드로 돌아가서 조리개 값 그리고 조리개 값, 화이트 밸런스, 초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셔터 스피드 이렇게 네 가지 아까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겠네요. 조리개, 셔터 스피드 그리고 초점, 화이트 밸런스 이 네 가지 요소를 자동으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 보면 두 가지의 예쁜 박스가 보이는데 이 박스가 둘 다 초점이 맞춰져 있고 어떤 것이 하나 뚜렷하고 하나는 흐릿하고 이런 지금 효과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문가 모드 이런 자동 모드가 아니라 전문가 모드로 찍어보기 위해서 더보기를 클릭하면 여기에 이게 프로 모드, 파노라마 모드, 음식 모드 이런 건 이제 접사를 가능하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프로 모드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동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모드입니다. 그리고 파노라마는 이렇게 가로로 긴 화면을 찍는 거고요. 이건 야경을 찍는 건데 지금 이 접사하고 야경 이 두 가지는 이 프로 모드에서 다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찍는 것보다 프로 모드를 이해하고 접사 가까이 붙여서 대상을 찍고 어떤 가까이 있는 대상은 뚜렷하게 나오고 뒤에 있는 부분은 흐릿하게 나오는 그런 효과들을 낼 수 있습니다. 또 야간 모드는 주로 셔터 스피드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밤에는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하면 사진이 아주 어둡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면서 어떻게 야경을 잘 찍을 수 있는가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건데 그것도 이 다 프로 모드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뭐 와이드 셀피도 있고요. 와이드 셀피는 뭐 사진을 찍는 사람이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한 바퀴 뺑 돌아가면 찍는 그런 용도의 지금 사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슈퍼 슬로우 모션, 프로 동영상, 슬로우 모션, 하이퍼랩스 이런 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거고요. 프로 모드. 그리고 또 하나 관심 있는 거는 프로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동 모드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프로 모드로 동영상을 찍는 것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쳐 주고 싶은 것입니다. 프로 모드를 눌러볼까요? 프로 모드를 누르니까 아까하고 색깔이 많이 좀 달라졌죠. 아까는 적정 노출을 자동으로 맞췄는데 지금은 적정 노출이 아니라 좀 과다 노출이에요. 그렇게 지금 맞춰져 있고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메뉴는 여기입니다. 이거에 화이트 밸런스 WB라고 나와 있죠. 화이트 밸런스고 옷 포커스. 그래서 이게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관심이 별로 없고요. 이것은 이제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값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ISO 감도인데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메뉴들을 좀 설명해 드리면, 지금 이것은 초점이 중앙 초점으로 맞출 것인가 거고요. 그래서 중앙이라고 아까 글씨가 나왔죠. 그리고 이것은 멀티 자동 초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초점 피사체가 있고 저쪽에도 피사체가 있고 뭐가 움직이고 그럴 때 이 카메라가 스스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지를 판단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박스 네모 표시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다가 지금 초점을 자동으로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중앙 초점으로 돌아갔고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피사체를 찍을 때는 중앙 초점으로 찍으면 되고, 또 피사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는 이렇게 멀티 초점으로 맞춰 있으면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나중에 이런 초점 기능을 여기에서, 그러니까 포커스 기능에서 수동으로 조작하게 될 겁니다. 또 이것은 측광인데요. 측광이라는 것은 빛을 측량한다는 뜻이에요. 빛을 측량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거는 중앙에 있는 빛을 측량해요. 근데 여기는 중앙이 굉장히 밝죠. 이 정도가 지금 중앙인데, 이 하얀 부분과 이 박스의 까만 부분, 이것을 지금 자동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요. 그리고 이것은 다분할, 측광 다분할인데, 이 전체 화면의 빛을 지금 측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측광 스팟인데, 스팟은 이 가운데, 가장 가운데에 있는 작은 점에서만 빛을 측량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밝다고 생각하면 좀 어둡게 만들고요, 어둡다고 생각하면 밝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밖을 굉장히 밝죠. 밖이 굉장히 밝은데, 지금 나는 이렇게 창문을 찍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건물들을 찍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셔터 스피드를 올려주면 밖에 있는 건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창문은 이렇게 까만 실루엣만 나오게 나는 찍고 싶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기 서 있으면 까만 실루엣만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점점 올릴수록 이 창문은 더 까만 실루엣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릴수록 뒤에가 밝아지고, 그 다음에 창문도 동시에 밝아지죠. 그래서 나는 창문이 중요하다. 밖에 있는 거는 이렇게 어슴푸레하게만 보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찍고, 나는 밖에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찍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카메라를 조작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먼저 측광 모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중앙 초점을 맞춰놓고, 이것은 화면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가득 채울 건가? 아니면 1:1 인스타그램용으로 좋겠죠. 그리고 또 16:9가 아까 봤던 그 화면이고요. 그리고 4:3, 이 좀 오래된 모니터들 있잖아요. 좀 오래된 모니터들이 4:3 비율입니다. 유튜브에 요즘에 올라가는 방식은 다 16:9, 1980, 1020, 1980 이 비율이죠. 그리고 이것은 타이머인데요. 촬영을 했을 때 타이머가 지금은 꺼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누르면 바로 촬영이 되죠. 그런데 타이머를 2초로 해놓는다. 그러면 누르고 나서 2초 후에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이 흔들리면 안 되는 상황에서는 2초로 해놓고 찍고 손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숨도 안 쉬고. 그러면 찍어지는 거. 그리고 이것은 후레쉬입니다. 후레쉬 켜지면 후레쉬가 터지죠. 이걸 오프로 만들어 놓고 다시 후레쉬가 팍 켜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후레쉬가 켜지기 전과, 이게 지금 후레쉬가 킨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후레쉬를 켜지 않은 사진. 이것은 후레쉬를 켠 사진이니까 이쪽이 하얗게 나오면서 뒤에가 후레쉬 그림자가 비치죠. 이런 식으로 후레쉬를 제어할 수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후레쉬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레쉬에 빛금이 켜져 있으면 후레쉬가 꺼져 있는 거고, 빛금이 켜져 있으면 후레쉬를 켜는 겁니다. 저희들이 주로 수동 모드를 사용할 때는 거의 후레쉬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후레쉬를 사용하면 인물은 눈이 빨갛게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뒤에 그림자가 크게 지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후레쉬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설정 모드고요.
설정 모드에 들어가면은 이제 크기랄지 용량이랄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 이 부분은 너무 자세한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 화이트 밸런스, 포커스, 셔터 속도와 이게 위에 있는 게 셔터 속도예요. 그래서 250분의 1초, F값, 이게 조리개 값입니다. 조리개 값이 1.5, 그 다음에 ISO가 50으로 맞춰져 있는데요. 이것들을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이트 밸런스는 색깔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 사진은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빛이 들어와 있는데, 이 화이트 밸런스가 지금 화이트 밸런스 값이 5800으로 맞춰져 있는데요. 이게 자동으로 돼 있어서 지금 수도로 화이트 밸런스를 쟀더니 5800 정도가 맞겠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화이트 밸런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준이 이 흰색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물체를 봤을 때 그 흰색으로 보이는 것과 내 화면에서 흰색으로 보이는 것이 어느 정도 유사해야지 화이트 밸런스가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바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동으로 변해 있죠. 그리고 다시 누르면 자동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또 바를 움직이면 수동으로 되어 있고 계속 움직이면서 색깔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좀 색깔이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지면서 빨개지고, 중간으로 오면 약간 노란색으로 되겠죠. 노란색으로. 그 다음에 가장 중간, 아까 5200 정도, 이 정도 오면 지금 현재 상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카메라로 보는 것이 가장 유사해진 상태예요. 그리고 점점 이쪽으로 2000대로 내려갈수록 지금 끝이 2300인데 아주 파란 빛이 많아졌죠. 그래서 파란 빛과 빨간 빛, 이렇게 두 가지 빛으로 색채를 변하는 건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뭔가 이 물체를 좀 시원하고 차갑게 찍고 싶다, 여름에 시원하고 차갑게 찍고 싶다 그러면 이쪽으로 화이트 밸런스로 옮기는 거고, 나는 눈에 보이는 것과 비슷하게 찍고 싶다 그러면 이 정도 5000대에서 찍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이걸 좀 이렇게 필름처럼, 오래된 기억에 있는 필름처럼 이렇게 좀 브라운기, 좀 붉은기를 내고 싶다 그러면 5000대, 그리고 나는 이걸 좀 더 드라마틱하게 빨갛게 찍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만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를.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는 제일 뒤에가 K가 붙고요. 그 K가 화이트 밸런스 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동 카메라, 직접 수동 카메라를 사가지고 할 때도 지금 이런 방식으로 조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을 이렇게 맞출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입니다. 지금은 오토포커스, AF가 오토포커스, MF가 매뉴얼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매뉴얼 포커스가 수동인데요. 지금도 누르니까 바로 자동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초점이 아까 여기서 설정해 놓은 대로, 축광이 아니고 여기서 설정되는 대로 지금은 멀티 초점으로 맞춰져 있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여기서 이 바를 움직이면 수동으로 변했죠. 그래서 바를 움직이면 이렇게 초점이 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완전 접사거든요. 가장 가까이 있는 물체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뒤에 있는 물체들이 흐려졌죠.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이제 초점이 맞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까이 있는 물체, 가까이 있는 박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부분이 흐릿해졌죠. 뒤에 있는 저 선반과 뒤에 있는 물체가 흐릿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스마트폰에서는 이게 초점이 맞으면 여기에 녹색으로 이렇게 라인이 생기거든요. 초점이 맞는 부분에 녹색 부분으로 라인이 생기는데, 지금 컴퓨터로 조작하고 있기 때문에 라인이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으면 녹색으로 변한다. 왜 넣잖아요. 그럼 녹색이 없어져요. 근데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녹색이 생깁니다. 지금은 안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조작할 때는 생겨요. 그러면 딱 녹색불이 들어오면, 내가 원하는 부분에 녹색불이 들어오면 딱 넣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쪽이 초점이 안 맞아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자동으로 바꾸려면 이걸 다시 누르면 되는데요. 자동으로 바꾸니까 어떻습니까? 둘 다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아웃포커싱이라 하는데, 어디다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효과들, 이건 지금 두 개 다 선명하게 나오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토포커스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는 흐릿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수동 초점을 이용해 가지고 가까운 데다가 초점을 딱 맞추고 뒤에 있는 것은 흐릿하게 나오게 만드는 것. 또 이것을 흐릿하게 하고 이 뒤에 있는 물체를 더 선명하게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녹색이 생기네요. 녹색이 생기는데, 예, 녹색이 생기는데 이 녹색을 보고 맞추면 지금 이것이 선명한 것, 이것은 선명하고 이것은 좀 흐릿하게 나왔죠. 그런데 이 물체가 좀 더 앞에 있으니까 좀 더 앞으로 당겨주면 이게 초점이 맞고 이게 안 맞는 게 더 효과가 더 극명해지죠. 그리고 뒤로 쭉 밀면 녹색이 저 뒤쪽에 들어오죠. 녹색이 저 뒤쪽에 들어오면서 지금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여기는 약간 흐릿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물체를 좀 더 안쪽으로 당기잖아요. 이렇게 당기면 훨씬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초점을 점점 뒤로 밀면 지금 앞에가 굉장히 흐릿해진 걸 알 수 있고 여기는 뚜렷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아까 접사 모드도 해볼까요? 접사 모드도 하면 지금 이 정도 당기면 이 앞에 지금 저 녹색 라인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이 정도, 저 같으면 이 정도 찍을 것 같아요. 이 물체를 약간 더 이 선에 해주고, 그러면 여기는 아주 선명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거는 초점이 흐트러져 있으면서 약간 드라마틱한 아웃포커싱 효과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당겨주면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선들이 있잖아요. 이 선들이 여기다가 물체를 위치시키면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체는 이 선이 겹치는 부분에 설치되어 있고 이 물체는 이 선과 이 선이 겹치는 부분에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구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여기에 들어가면 이 설정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네요. 수직 수평 안내선, 이것을 켜야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키면 아까 말했던 그 수직 수평 안내선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초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 아까 할 때하고는 지금 햇빛이 더 강하게 비치면서 지금 가까운데 초점이 이렇게 하면 맞춰지죠. 그래서 이쪽에 가까운 쪽에 지금 초점이 맞춰 있고 뒤쪽에는 아주 흐릿하게 나오는 그런 것들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또 뒤로도 밀면은 이렇게 밀면 저 녹색 선이 보이죠. 그래서 멈추면 이 가까이 있는 것이 흐릿해졌고 뒤에 있는 것이 뚜렷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자가 비치면서 굉장히 화면이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수평이 좀 틀어지긴 했지만 좀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찍어 볼까요? 네, 가운데다 맞춰놓고 한번 찍어 볼까요? 가까운데 맞춰놓고 하나 찍어보고, 네, 그래서 나중에 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초점을 조정하면 되고요. 자동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이걸 누르면 됩니다. 수동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여기서 바를 조절하면 되고요. 자동으로 돌아가려면 다시 이거. 그리고 이제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수동 카메라는 조리개 값이 f1.5에서 f16까지 보통 있어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는 카메라 렌즈가 매우 작기 때문에 f값, 그러니까 이 조리개가 열렸다 닫히는 양의 크기, 이게 지금 조리개 모양이잖아요. 이게 f값이 1.5면 많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16이면 좀만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좀 열리면 햇빛이 아주 강한 날, 또 바닷가 같은데, 또 설경 같은 곳에서는 빛의 양이 엄청 많거든요. 눈에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렌즈가 너무 많이 열리게 한번 해볼까요? 많이 열리면 이렇게 하얗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되지 않고 적정한 노출을 맞추기 위해서 이 조리개 값을 조정을 해주는데요. 지금 스마트폰은 불행히도 렌즈가 작기 때문에 수동 카메라와 같이 조리개 값이 1.5에서 16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조리개 값이 여기 f1.5라고 나와 있죠. 이걸 누르면 f2.4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시 누르면 f1.5로 바뀌고, 그래서 1.5가 더 많이 열리는 것, 2.4는 더 조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로 바꾸면 화면이 밝아지죠.
2.4로 맞추면 화면이 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또 이제 여러분들 수동 카메라 조작할 때 뭐 이거보다 더 높은 숫자, 그러니까 16가지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를 높이면 화면이 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빛이 그래서 이제 화면의 빛의 양에 따라서 조리개 값을 조정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화면의 밝기와 관련된 것이 셔터 스피드입니다. 셔터 스피드라는 것은 이 조리개의 양은 이제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1.5로 조리개 양을 정했다 쳐요. 그런데 이 1.5에서 셔터 스피드가 지금 여기서 지금 현재는 500분의 1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초를 500개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가 찰칵 하는 동안에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게 이제 500분의 1초가 좀 적정한 노출인데 이거를 좀 더 빠르게 해보면 좀 더 빠르게 해보면 자, 이게 1000분의 1초예요. 1000분의 1초가 되니까 아까 500분의 1초에 비해서 굉장히 어두워졌죠. 왜냐하면 셔터가 열렸다가 닫히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초를 1000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깜빡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더 높이면 지금 제일 높은 게 24,000분의 1초네요. 24,000분의 1초로 찍으면 그만큼 셔터가 빨리 열렸다 닫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더 적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500분의 1초보다 그러면 더 500분의 1초였죠. 여기보다 더 350분의 1초, 이게 250분의 1초, 이게 180분의 1초.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화면이 전체적으로 좀 하얘졌는데 만약에 나는 사진을 찍는데 좀 더 이렇게 하얗게 날아간 느낌으로 찍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찍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60분의 1초, 20분의 1초, 이렇게 되면 거의 이제 보이는 게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늦추면 또 특별한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갤럭시 카메라에서는 10초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10초로 해놓고 10초 너무 크니까 4초로 해볼까요? 4초로 해놓고 누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4초 동안 화면이 그 셔터가 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초가 다 지나고 나면 셔터가 닫힙니다. 그래서 이 밝은 상태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죠. 다 하얗게 날아가 버려서. 그래서 지금 그러면 좀 다른 방식으로 찍어보면 선생님의 책상 밑은 굉장히 어둡거든요. 선생님이 책상 밑으로 이걸 대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의 책상 밑은 이렇게 어둡습니다. 어두워서 이것을 아까처럼 500분의 1초로 맞춰놓고 찍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게 500분의 1초인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 500분의 1초로. 조리개는 완전히 열어놓고 500분의 1초로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는 이 위에서는 4초 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4초 하니까 마치 빛을 받는 것처럼 밝게 나오죠. 그래서 4초로 찍어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선생님이 손이 약간 이렇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4초 동안 전혀 안 흔들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밝게 나와요. 안 그러고 손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사진이 흐릿해집니다. 흐릿해지고 흔들리는 사진이 나와요. 한번 찍어볼까요? 이거를 선생님이 손으로 잡고 찍어보면 2초 동안 제가 손을 전혀 흔들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양이 이렇게 많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0.5초 정도 찍어보면 이제 좀 색깔이 제대로 나왔네요. 색깔이 제대로 나왔는데 이렇게 찍으려면 여러분들이 삼각대를 이용해 가지고 카메라를 완전히 고정시켜 놓은 상태로 찍어야 된다는 거. 또 여러분들이 이 셔터 속도를 이용해 가지고 특별한 효과를 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밤에 여러분들이 불꽃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셔터 스피드를 10초로 해놓고 어두운 곳에서 이걸 찍으면서 불꽃을 막 흔들잖아요. 그러면 그 불꽃이 흔들린 궤적들이 카메라에 다 담기게 됩니다. 또 밤에 차가 지나가고 있을 때
어두운 곳에서 차가 지나가고 있을 때 그 차가 지나가는 뒷모습을 10초 정도 노출시켜 가지고 찍으면 그 차가 지나가는 궤적, 그래서 차의 불빛 궤적이 쭉 남거든요. 그래서 되게 멋진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10초 동안 여러분들이 그 카메라의 중앙에 가만히 서 있으면서 뒤에 차들이 막 움직이는 게 찍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선명하게 나오는데 뒤에 있는 차들이 그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궤적이 멋있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방식의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셔터 속도를 높일 때는 항상 카메라를 고정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찍었던 그 상자 앞인데요. 지금 10분의 1초로 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점점 더 이 정도 높여줘야 이제 여기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놓고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갤럭시 카메라에서는 조리개의 값은 가장 많이 연 게 1.5,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닫은 게 2.4, 이 사이에서만 조정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ISO인데요. ISO는 빛의 감도예요. 빛의 감도라는 것은 아까는 이게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조리개가 열리는 크기를 조절해 가지고 이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ISO는 빛의 감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밝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선생님 책상 밑인데 책상 밑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감도를 높이면 조리개 값을 변화시키지 않아도 밝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변화가 없죠. 아무 변화가 없는 이유는 이게 1000분의 1초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500분의 1초 정도 맞춰놓고 봅시다. 자, 500분의 1초에 맞춰놓고 감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50이니까 제일 낮은 거예요. 그래서 감도를 제일 높이면 아무 변화가 없네요. 400으로 해도 아무 변화가 없고 800으로 해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500분의 1초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25분의 1초, 한 180분의 1초 정도로 해놓고 보죠. 180분의 1초로 해놓고 보면 지금 감도가 낮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감도를 높이면 이렇게 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180분의 1초도 너무 세니까 120분의 1초 정도로 해놓고 감도를 조절해 보죠. 감도를 조절하면 지금 이거는 좀 어둡죠. 어둡고 이거는 가면서 점점 밝아집니다. 그런데 감도는 뭐가 문제냐면 이걸 너무 높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사진을 찍었을 때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안 나오고 색점처럼 나와요. 색점. 그래서 뭐 나중에 야경 같은 거, 또 밤에 좀 어두운 곳에서 광량이 적을 때 감도를 지나치게 높이면 색점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수동 카메라는 800 이상 감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에서는 800까지만 해놨네요. 그래서 감도가 50부터 80까지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도는 빛의 감도를 조절하는 거. ISO는 빛의 감도. 이 센서가 빛을 얼마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가, 이것을 조절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조리개 값, F 값은 조리개 값인데 1.5하고 2.4만 조정할 수 있다. 햇빛이 점점 강해져서 이제 3000분의 1초로 해도 좀 어둡죠. 밝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하얗게 날아가게 만들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감도를 좀 낮춰주면 이제 여기서 색깔이 조금씩 나오죠. 그래서 감도를 너무 많이 높여놓으면 별로 안 좋아요. 감도는 가능하면 감도를 낮춰놓고 셔터 스피드 같은 걸로 조절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셔터 스피드가 너무 낮추면 너무 낮춰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카메라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감도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이 지금 좀 복잡하실 텐데요. 일단은 찍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리개는 2.4부터 1.5에서 2.4만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는 24,000분의 1초부터 10초까지 있다는 것,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빛의 밝기를 조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토포커스는 이렇게 조절하면서 이게 가까이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뒤에가 흐릿하게 나오고, 뒤에가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앞에가 흐릿하게 나오고, 이러면서 자기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걸 강조하고 싶은지, 여기가 인물이 있다면 뒤에 풍경이 아주 아스라하게 나오겠죠. 그런 거를 아웃포커싱 기법이라고 하는데, 초점은 아웃포커싱과 관계되는 거.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는 색깔을 이렇게 따뜻하게도 만들 수 있고, 또 반대로 차갑게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차갑게 만들면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죠. 그래서 그때 피사체의 느낌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거의 이제 회색에 가까운 그런 상자가 되네요. 이렇게 색깔을 맞추면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설명은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요약하면 화이트 밸런스는 사진의 색깔, 포커스는 사진의 초점, 그리고 조리개 값은 1.5에서 2.4까지만 조정이 가능하는데, 조리개의 열리는 양을 조절해 가지고 빛을 조절해 주는 것이 조리개 F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셔터 속도를 24,000분의 1부터 10초까지 조절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빨리 달려가는 사람을 찍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을 선명하게 찍고 싶으면 이거를 많이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두워지죠? 어두워지면 이 조리개 값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없다 그러면 감도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빨리 달리는 사람, 스포츠 경기 같은 걸 할 때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사람들이 또렷하게 나오는 것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해놓으면, 근데 육상 경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빠르게 달려가는 것을 잔상으로 남기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셔터 속도를 많이 올리고 ISO는 낮추고, 그 다음에 감도도 높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90분의 1초거든요. 90분의 1초면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 손을 이렇게 휘젓는 게 사진에 찍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할 때 셔터 스피드와 그 다음에 조리개 값으로 조정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ISO는 센서가 빛을 감지하는 민감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요. 애플 스마트폰의 프로 모드는 제가 다른 동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고요.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똑같습니다. 작동 원리는 똑같은데 여기에 이제 메뉴가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애플 유저께서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프로 모드 혹은 수동 카메라를 수동 모드로 찍는 것을 배워봤는데, 우리 카메라에 이런 기능이 있는 걸 몰랐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알고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기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또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마트폰에 있는 어떤 메뉴바들을 좀 빠르게 조작할 수 있는 그에 익숙해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카메라를 또 어떤 대상에 어떤 방식으로 되어야 이렇게 앵글을 잡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그때 또 제가 과제와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방금 선생님이 두 개의 박스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는 가까이에 놓고 다른 하나는 멀리에 놓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잖아요. 수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집에서 빛이 잘 드는 곳에 흰색 도화지 같은 거 바닥에다 뭘 깔면 좋아요. 뭘 깔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물건 중에 좀 작고 귀엽고 예쁜 것, 그리고 두 개가 좀 비슷하게 생기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컵을 비슷하게 생긴 컵 두 개를 이렇게 두 개를 배열해 놓고, 하나는 가깝게 하나는 멀게 배열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총 8장의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는 게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개는
화이트 밸런스 값을 최고로 높인 거 하나 하고 최고로 낮춘 거 하나 이렇게 찍어가지고 두 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초점을 가까운 곳에 맞춘 것, 그 다음에 멀리다 맞춘 것, 이 두 가지 사진을 또 찍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셔터 스피드를 하나는 그러니까 너무 까맣고 너무 하얗고 이렇게 말고요. 약간 어둡게 해서 한 컷, 그 다음에 약간 밝게 해서 한 컷,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조절해 가지고 좀 밝게 나오는 한 컷, 좀 어둡게 나오는 거 한 컷 이렇게 찍어서 보내시고요. 그리고 조리개 값을 똑같은 셔터 스피드에 놓고 적정 셔터 스피드 아까는 500분의 1초였죠. 500분의 1초에다 놓고 하나는 1.5, 다른 하나는 2.4에다가 맞춰 놓고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던 게 ISO였는데요. ISO는 좀 어려우니까 일단은 50에 맞춰놓고, 그러니까 제일 낮은 값에다가, 숫자가 낮은 값에다가 맞춰놓고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한글 파일로 학습지를 하나 보낼 테니까요. 거기 학습지의 표 안에다가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찍고 나서 그 사진이 어떤 조리개 값으로 찍은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예, 그거를 확인하려면 사진 보관함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세부 정보를 누르면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갤러리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찍었던 다양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방금 찍었던 영상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찍었던 이 사진을 보도록 하죠.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사진을 드래그해서 위로 올리면 상세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찍었는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JPG 파일로 저장되어 있고, 용량은 1.94MB 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조리개 값이 2.4입니다. 2.4, 아까 1.5와 2.4가 있다 그랬죠? 2.4, 그래서 좀 더 어둡게 찍어준 거고, 1.5가 아니라, 이거는 60분의 1초예요. 60분의 1초에 찍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가 60분의 1초, 조리개 값은 2.4. 그리고 이것은 그 ISO가 아까 50에 놓고 제가 찍으라 그랬는데 이건 ISO가 64로 찍혀 있네요.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는 자동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 다음에 Fresh 사용 안 함.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아까 다른 사진 봐볼까요? 다른 사진 여기 보면 지금 이거 보면 비슷한 사진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묶여 있는데 이걸 보면 여기 보면 이거는 F가 1.5로 찍혔고요. 조리개 값이 1.5,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는 1000분의 1초로 찍혔어요. 그리고 ISO는 50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좀 더 밝게 찍혔는데 조리개 값은 1.5, 셔터 스피드가 500분의 1초. 그러니까 아까보다 더 밝게 나왔죠. 아까는 1000분의 1초였던 것 같은데 이거는 ISO가 50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고 나면 그 사진에 관련된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가 나눠준 양식에 보면 양식에 사진을 올리고 그 밑에 사진이 어떤 방식으로 찍힌 사진인지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찍어서 과제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